일자리다. 체험, 배움 현장.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는 코너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체험, 배움 현장이라는 코너인데요. 100세 시대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가 오랜 시간 일하느냐가 이 100세 시대를 잘 사느냐를 결정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년분들 참 열심히 배우시고요. 또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도 취업이 쉽지 않으니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 변화되는 일자리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코너를 도와주실 저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바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의 엄준철 학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학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역에 저희 사옥 있을 때 빼고 처음이시라고요? 상암동. 예, 처음입니다. 상암동에는. 오늘 첫 코너, 첫 스타트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이 100세 시대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예. 그것과 함께 세상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한다는 이야기할 때 가장 손쉽게 꼽는 게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아요, 학장님. 예.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또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고용시장을 어떻게 변하게 할 건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간략히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꽤 됐는데요. 네. 2016년 1월 20일 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입니다. 네.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또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혁명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나 봐요. 예. 기술혁명이라서요. 네. 그런데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이라고도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4차 산업혁명을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주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생산혁명이라는 네. 그런 개념으로 봐서 여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소비혁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학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네. 또 국가별로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미국은 AMI라고 하고요. 또 독일과 중국은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그 구분이 명료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은 구분이 좀 모호하군요. 그렇습니다. 모호하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연장선에서 네.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네.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기술과 그 기기 간의 융합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네. 기술 분야입니다. 개념만 들으면 잘 몰라요. 사례를 들으면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처음 출발한 곳이 독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하면은 독일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을 꼽는데요. 암베르크 공장은 그 독일 남동부 쪽에 있는 그 인구 4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대표하는 그 스마트 공장의 선두주자로서 암베르크 공장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뭐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공장은 이제 생산 장비가 모두 소프트웨어로 연결돼 있고 네. 또 센서와 컴퓨터 관리를 통해서 자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장의 특징은 공장 안에 설치된 수만 개의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서 생산 효율을 최대한 것인데요. 네. 인더스트리 4.0 도입 전에 비해서 생산성이 8배나 그 증가했다는 그런 그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공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설치되어 있는 수만 개의 센서에서 그 수집되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 정보들을 가공을 하고 정리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정보의 수가 무려 5천만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빅데이터라고 부르고 네.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기업을 들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좀 개인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의 50대들이 사실 4차 산업혁명을 어려워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 시력을 자동으로 조정해주고 보청 기능까지 탑재한 안경도 발명되고요. 또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은 무인 자동차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고요. 또 병들어서 간호해줄 가족이 없어도 이제 케어 로봇이 상용화돼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정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 우선 이제 지금 저희가 막연하게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4차 산업혁명 기기가 사실은 일상생활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IT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에서 전망하기를 2020년에는 그 사물 인터넷 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약 25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인 131억 개가 가정용 IoT 기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미 집안에 있는 많은 제품들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스마트홈 이 부분이 스마트 생태계의 또 중심이 되고 있고요. 이미 국내에서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 여러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가전기기가 이제 서로 연결되고 네. 또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있죠. 뭐 그런 거요. 예. 노래 틀어줘. 뭐 노래 뉴스 틀어주고 들려줘. 날씨도 알려주고 네, 그런 또 뭐 거군요. 특정 뉴스를 지정해서 이제 저희가 들을 수도 있고 네. 또 외출했을 때 밖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밥솥,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또 로봇 청소기 네. 이런 것들을 뭐 자동으로 켜고 네. 끄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조금 더 세련되게 운영한다면 이제 귀가 전에 집안의 모든 조명을 켜고 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로봇 청소기가 작동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다 돼 있고 또 우아하게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됐네요. 4차 산업혁명 덕에. 예. 네. 그 세탁기가 나오고 나서 여성들이 해방됐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이런 집안일에 대한 해방을 물론 저처럼 벌써 해방된 사람들도 있지만 스스로 해방된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다. 일상의 편리함 또 기업의 변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코너의 핵심 이제 우리 일자리에는 그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기에는 이제 약간 좀 우울한 전망이 있고요. 또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전망도 함께 뭐부터 있습니다. 들을까요? 일단 좀 우울한 전망 뭐 이런 거 한번 우울한 전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가들이 이제 이들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 능력과 비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점차 로봇 공장을 늘려나가는 이런 이제 추세에 있고. 그럼 일자리가 줄잖아요.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하던 일을 그 로봇이 대신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감소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또 머신러닝, 가상현실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증강현실, 요즘에 또 융합현실이라는 기술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나 이제 3D 프린팅과 융복합 또 생명공학과 바이오 등 이러한 기술의 등장으로 미래와 관련된 직종의 일자리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이런 시점에 있다라고 보고요. 또 미래 일자리에 대한 연구 결과 2030년이 되면은 근로자는 한 평생 동안에 평균 6번 정도의 자신의 경력을 리부트 새로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에 맞도록 재교육을 6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학교 졸업해서 그 학과대로만 평생 산다는 것도 없고요. 평생 6번의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자리 구조에도 변화가 있을 텐데 먼저 없어질 것 같은 일자리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주요 15개 국가에서 2020년까지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직종은 사무, 관리 직종으로 또 전체 소멸되는 일자리의 약 70% 정도가 될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등의 공장 자동화가 가속화되면서 제조업, 생산 업종이 또 감소할 것으로 그렇겠죠. 보는데 전체 네. 업종의 한 7% 수준 이렇게 감소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업을 고를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예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돈은 일단 예전하고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요. 예. 일자리를 찾을 때 고려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돈일 거고요. 예. 우선 뭐 현재도 이제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이제 문제인데요. 좋은 일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또 안정감이 있고 보수도 좋은 그런 직장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남들의 평가. 이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엄마가 자랑을 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체면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나보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염려하는데 이제 어떤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뭐가 어려워졌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아직 우왕좌왕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미래 직업 중에서 사라질 직업 확률이 높은 거하고 네. 또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좀 살펴보고 이런 네. 것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상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은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고 기계나 기술이 대처할 수 있는 건 없어지지 않을까. 좀 예. 이런 큰 축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큰 축을 갖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재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한국 폴리텍 대학이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들이 있습니까? 지난 50년간 우수한 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서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해온 우리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네. 미래 신기술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50개 학과를 전통 뿌리 산업 위주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융합학과로 신설과 개편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개 학과나요? 예. 네. 어떻게 바뀔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 학과 개편하는 곳이 이제 11군데가 되고요. 또 융합기술교육원을 저희가 2개를 지금 한 곳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또 한 곳을 지금 광명 지역에 이제 저희가 지금 개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제품의 설계와 제작, 가공, 시험, 운전 보수의 전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러닝 팩토리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네. 또 대졸자 중심의 하이테크 과정 등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들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예. 어떤 과들이 있나요? 뭐 드론 조종학과도 있던데요.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드론도 사회적 관심이 높고요. 특히 네. 농어촌 지역에서 이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네. 또 지금 최근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사진 촬영이나 이제 감시 장비 이런 것들도 이제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 목포 폴리텍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예. 좋군요. 이 드론 과가. 조종학과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좀 섬세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이러한 부분이 기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을 하고 계시고요. 또 농작업에 실제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고 있는데 네. 현재 드론 조종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 수강생들이 이미 드론 조정 이론 시험에 100%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100%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야로는 이제 바이오 분야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로 볼 수 있고요. 이 분야는 생명공학의 발전이 이제 기초적 학문적 분야뿐만이 아니라 의료, 건강, 식품, 에너지, 환경 등의 이제 폭넓은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네.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 다 이슈잖아요. 의료 예. 건강 또 요즘 에너지 환경 예. 이 이슈에 딱 맞는 그 바이오 분야도 역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중장년들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다시 재교육을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소개해 줄 만한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바이오 대학도 이제 유망산업 분야인 이제 바이오 쪽에 네. 학생들을 양성해서 이제 기업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평균 취업률이 이제 지난 평균 3년간 그 92.5%라는 굉장히 그 독보적인 네. 기록을 갖고 있고요. 또 바이오 대학 졸업생 중에서 아마 201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화살표 청년이라고 유명세를 탄 청년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들어봤어요. 예. 정류장에. 예, 서울 시내 그 버스 정류장에 3,000곳에다가 노선도 방향을 알려주는 그 화살표를 본인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알려지면서 네. 서울시장 표창도 받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사회공헌팀 사원으로 정식 네. 채용이 됐는데 본인이 이제 좀 적성도 좀 잘 안 맞고 또 본인이 그 화살표 봉사를 가지고 취업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아는 것 같다 해서 사표를 내고. 아유, 훌륭한 청년입니다. 예, 우리 대학에서 이제 바이오를 공부한 뒤에 지금 최근에는 이제 국내 유명한 네. 원료 의약품 회사인 ST팜에 지금 합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자랑하시니까 얼굴이 흐뭇해지십니다. 오늘 폴리텍 대학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또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직업들, 배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시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준철 학장이었습니다. 학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